아니나? 아빠 안녕. 나한테 키지도 않았네. 코딱지 공주. 주먹만한 아기 공주님. 옛날 어느 나라에 공주가 태어났어요. 아기 공주는 여느 갓난아이처럼 몸집도 고만고만, 생김새도 고만고만, 울음소리도 고만고만했지요. 그런데 궁전에서 일하는 아놀라는 아기 공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담요에 둘러싸인 아기 공주의 얼굴이 자기 주먹만해 보였거든요. 아놀라는 태어나서 갓난아이를 처음 본 거예요. 세상에 어쩜 그리 작을까? 아놀라는 주방으로 심부름을 가면서도 아기 공주 생각만 했어요. 요리사는 딴 생각에 빠진 아놀라를 보고 아른 채 했어요. 왜 이리 넋이 나갔어? 어디에서 오는 길이야? 공주님 방에서요. 오, 그래? 그럼 공주님을 보았겠구나. 아놀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냉큼 대답했어요. 네, 세상이 어찌나 작은지 주먹만 하더라고요. 요리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공주님이 작다고? 저런, 큰일이네. 아놀라는 깜짝 놀라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어머, 큰일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건가 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아놀라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요리사에게 부탁했어요. 제가 궁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모르는 것도 많고 실수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한 말은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네? 요리사는 석연치 않았지만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아놀라가 안쓰러워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라. 아무 말도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그러고는 아놀라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그날은 마침 요리사가 집에 가는 날이었어요. 요리사의 아내는 일주일 만에 보는 남편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잔뜩 준비했어요. 아이들도 아주 신이 났지요. 아이들은 아버지가 자리에 앉자마자 잘 먹겠습니다 하고 소리를 꽥 지르고는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요리사의 아내는 며칠 굶은 것처럼 구는 아이들을 달래가며 막내에게 밥을 먹였어요. 아내는 묵묵히 밥을 먹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공주님이 태어났으니 궁전이 잔치집보다 떠들썩하겠네요. 요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요. 왕자님만 7이다가 드디어 공주님이 태어났으니. 순간 낮에 아놀라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요리사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어요. 근데 공주님이 작다는 말이 있어요. 글쎄, 갓난아기가 주먹만 하다지 뭐예요. 얼마나 작기에 그런 말을 하는지. 요리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어쨌거나 그 말이 사실이라면 왕비님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닐 테지요. 요리사는 밥을 먹으며 주절주절 이야기했어요. 요리사의 아내는 어린 막내에게 밥을 떠먹이랴, 아웅다웅 다투며 질질 흘리고 먹는 아이들 치닥거리하랴. 눈앞이 팽팽 돌았어요. 그래서 남편의 말을 한 귀로 흘려들으며 되는 대로 맞장구 쳐 주었어요. 어머, 저런. 아휴, 어쩜 좋아요. 그러고도 들을 건 다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내의 머릿속에 남은 건 공주님이 작다, 왕비님의 근심 뿐이었어요. 요리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쏟아내고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공주님 이야기는 비밀이니 어디 가서 말하면 절대 안 돼요. 정신없는 틈에도 어디 가서 말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이 귀에 쏙 들어왔어요. 그래도 상냥한 옆집 소문이 엄마한테까지 숨기는 건 의리 없는 짓 아니겠어요? 코딱지 공주. 요리사의 아내는 아이들과 남편이 잠들자 얼른 소문이내러 갔어요. 나이가 비슷비슷한 이웃 여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그날 쌓인 피로를 푸는 시간이거든요. 요리사의 아내가 들어서자 먼저 와 있던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요리사의 아내는 소문이 엄마한테만 공주님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친구들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몸살을 앓을 때면 아이들을 돌봐주는 친구,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꼭 나누어 주는 친구, 사소한 일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 친구, 하나같이 소중하고 믿음직한 친구들인데 어떡해요. 요리사의 아내는 소곤소곤 이야기를 꺼냈어요. 있잖아, 이건 비밀인데 비밀이라는 말에 친구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요리사의 아내 쪽으로 몸을 한껏 기울였어요. 쇠붙이가 자석에 달라붙듯이 말이에요. 공주님이 작대. 어머머, 얼마나? 비밀이라고 할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니겠어? 아무튼 왕비님이 엄청 걱정한다더라고. 에이그, 이를 어쩌면 좋아. 친구들은 뜻밖의 소식에 몹시 안타까워했어요. 왕비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 아닐까? 맞아, 입덧이 심해서 음식을 제대로 못 드셨다고 했잖아. 이유가 뭐든 공주님이 유난히 작다면 왕비님이 앞으로 속게나 썩겠는걸. 아이들이야 작으나 크나 골치지. 코딱지만한 것들이 딸마다 어찌나 속을 썩이는지. 그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왕비님도 코딱지만한 공주님 앞에서는 쩔쩔맬걸. 요리사의 아내와 친구들은 이러쿵저러쿵 한참 이야기했어요. 그 사이에 소문이가 자다 깨서 오줌을 누러 나왔어요. 소문이는 잠이 덜 깬 채로 엄마와 아주머니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튿날 소문이는 지난밤에 들은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떠벌렸어요. 기억나는 말은 별로 없었지만 나름대로 잘 엮어서 들려주었지요. 우리 엄마랑 아주머니들이 그러는데 왕비님이 뭘 잘못 먹고 코딱지 공주를 낳았대. 너무 작아서 어떻게 키울지 걱정이래. 왜? 코딱지라고? 더러워. 뭘 먹었는데? 한 아이가 묻자 옆에 있던 아이가 핀잔을 놓았어요. 바보, 당연히 코딱지겠지. 흑, 바보는 네가 바보다. 왕비님이 먹을 게 없어서 코딱지를 먹니? 그 말에 다른 아이가 손뼉을 짝 치며 말했어요. 왕비님을 미워하는 나쁜 사람이 왕비님 모르게 먹인 거 아닐까? 못된 마법사가 코딱지에 마술을 부려서 맛있는 음식처럼 보이게 만들었을지도 몰라. 아이들은 신나게 떠들어대다가 저녁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갔어요. 낮에 소문이와 함께 놀았던 퍼지오가 저녁밥을 먹다 말고 불쑥 말했어요. 이거 코딱지로 만든 거 아니야? 옆에서 밥을 먹던 누나가 코딱지? 왜? 하고 소리쳤고 형도 얼굴을 찌푸리며 헛구역질을 했어요. 밥 먹다 말고 무슨 짓이야? 그럴 거면 먹지 마. 엄마는 밥그릇을 빼앗는 신용을 했어요. 아이들은 화들짝 놀라 제 밥그릇을 꽉 잡았어요. 엄마는 으름장을 단단히 놓았어요. 얌전히 먹지 않으면 혼날 줄 알아. 퍼지오는 엄마 눈치를 살피며 옆에 앉은 동생에게 소곤댔어요.
왕비님이 공주님을 코딱지로 만들었대. 에? 어떻게? 코딱지를 모아서 수리수리 주문을 외우면 맛있는 음식처럼 보이는데 그걸 먹이면 코딱지가 된대. 으악! 왕비님이 왜 그랬대? 공주님이 너처럼 말을 안 들으니까. 나? 나는 엄마 말 잘 들어. 동생의 말에 퍼지오는 싱글싱글 웃으며 놀렸어요. 에이, 거짓말. 아까도 엄마한테 혼났잖아. 너도 코딱지가 될 거야. 동생은 울음을 빵 터뜨렸어요. 형 말대로 자기도 코딱지가 될까봐 겁이 더럭 난 거예요. 으앙! 동생의 울음소리에 큰형이 소리쳤어요. 어휴, 무슨 집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 동생은 흐느끼며 말했어요. 왕비님이 말을 안 들어서 공주님이 코딱지가 됐어. 코딱지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 코딱지가 된대. 나는 코딱지 안 먹을래. 큰형은 동생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큰형은 친구들을 만나 동생들 흉을 봤어요. 콩알만한 녀석들이 어찌나 꾀꾀거리는지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니까. 왕비가 공주를 코딱지로 만들었다나 뭐라나. 그러자 큰형 친구가 맞장구 쳤어요. 내 동생도 그런 말을 하더라. 왕비가 코딱지 공주를 낳았다고. 네 동생이랑 내 동생이 같이 노니까 그렇지. 걔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코딱지 공주라니 낄낄 푸하. 큰형과 친구들은 어이가 없다며 한바탕 웃었어요. 그때 궁전 문지기가 술에 취해 비틀비틀 지나갔어요. 끄 코딱지 공주?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 이튿날 아침이 밝았어요. 전날 술을 잔뜩 마신 궁전 문지기는 머리가 멍했어요. 텅 빈 머릿속에서 코딱지 공주라는 말이 빙빙 맴돌았어요. 코딱지 공주가 뭐지? 어디서 들었더라? 문지기는 기억을 떠올려 보려 애썼어요. 하지만 아무리 끙끙대도 생각나는 게 없었어요. 문지기는 중요한 일인데 잊어버린 거면 어쩌나 슬슬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궁전으로 들어가는 악사에게 슬쩍 말을 던져보았어요. 코딱지 공주! 그게 무슨 소린가? 코딱지 공주라니 무슨 아무인가? 악사가 되묻자 문지기는 대답을 얼버무렸어요. 아닐세. 어서 들어가 일 보게. 왜 말을 하려다 마나? 악사가 물고 늘어졌어요. 딱히 할 말이 없던 문지기는 아무렇게나 둘러댔어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다 자네만 모르는가 보군. 뭐? 다들 안다고? 악사는 기분이 나빴어요. 자기만 빼고 남들은 다 안다니 말이에요. 문지기는 그 뒤에도 평소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다들 고개를 갸웃할 뿐이었어요. 에이, 이젠 나도 모르겠다. 문지기는 관심을 끊기로 했어요. 그러나 문지기에게 질문을 받았던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친한 사람 몇 명에게 묻고 다녔지요. 그 몇 사람은 또 몇 사람에게 묻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온 나라 안에 코딱지 공주라는 말이 쫙 퍼졌어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도 코딱지 공주 이야기 들었나 하고 물으면 들었지. 자네도 알고 있었군 하면서 대단한 비밀을 아는 것처럼 굴었어요. 이야기는 돌고 돌아서 왕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허허, 별 희한한 말이 다 있군. 왕은 웃어넘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나라 안의 공주라고는 왕의 막내딸 딱 하나뿐이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공주인데 그런 괴상망측한 소문이 돌고 있다니.
화가 난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코딱지 공주가 무슨 말인지, 왜 그런 소문이 퍼졌는지 낱낱이 밝혀내거라. 예! 신하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조사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래서 코딱지 공주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은 모조리 붙잡아 물었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아무리 조사를 해도 무엇 하나 알아낼 수가 없었지요. 신하들은 너무나 지쳤고 더는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그때 한 신하가 중얼거렸어요. 근데 코딱지 공주라는 말이 우리 공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지? 공주님을 딱 보면 알 텐데. 그 말을 들은 왕은 무릎을 탁 쳤어요. 왕과 왕비는 아기 공주를 안고 궁전 안팎을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뒤로 공주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귀여운, 예쁜, 사랑스러운 같은 말이 붙었어요. 코딱지 공주라는 말은 연기처럼 사라졌고요. 시간이 흘러 여름이 되었어요. 궁전에서 일하는 아놀라는 잠든 공주에게 살살 부채질을 해주며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그런데 두 눈을 꼭 감고 잠을 자고 있던 공주가 배시시 웃지 뭐예요. 아기들은 자면서 웃기도 하고 눈이나 코, 입을 쫑긋거리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베넷짓이라고 하는데 아놀라가 알 턱이 있나요? 세상에 잠자면서 웃다니. 아놀라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놀라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정원사를 만나 공주 얘기를 했어요. 정원사는 아놀라한테 들은 이야기를 집에 가서 아내에게 해 주었고요. 그 아내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나라 안에 아주 희한한 말이 맴돌았어요. 떠돌았어요. 혹시 배꼽공주라고 들어봤나요? 생각술술 얍. 사람들이 낸 소문 때문에 아기 공주님이 코딱지 공주로 불리게 되었어요. 보기에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이름을 찾아 적어볼까요? 보기, 소문이, 아놀라, 요리사, 퍼지오. 1. 궁전에서 일하는 아놀라는 얼굴이 주먹만한 아기 공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2. 요리사는 아내에게 이렇게 전했지요. 공주님이 주먹만하다지 뭐예요. 3. 요리사의 아내는 소문이 엄마와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공주님이 작아서 걱정이래. 4. 퍼지오가 소곤댔어요. 왕비님이 공주님을 코딱지로 만들었대. 왕과 왕비가 사람들에게 아기 공주를 소개하자 코딱지 공주라는 소문은 싹 사라졌어요. 아래 내용 중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 넣어볼까요? 보기, 만났어요, 붙었어요, 사라졌어요, 쳤어요. 신하들은 너무나 지쳤고 더는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그때 한 신하가 중얼거렸어요. 근데 코딱지 공주라는 말이 우리 공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지? 공주님을 딱 보면 알 텐데. 그 말을 들은 왕은 무릎을 탁 쳤어요. 왕과 왕비는 아기 공주를 안고 궁전 안팎을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뒤로 공주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귀여운, 예쁜, 사랑스러운 같은 말이 붙었어요. 코딱지 공주라는 말은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어휘술술 얍. 코딱지 공주에 나온 문장이에요. 밑줄 친 낱말을 넣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1. 요리사는 딴 생각에 빠진 아놀라를 보고 아른 채 했어요. 왜 이리 넋이 나갔어? 어디에서 오는 길이야? 넋,
정신이나 마음을 뜻하는 말이에요. 예시. 나는 한참 동안 넋을 놓고 바라보았다. 2. 어쨌거나 그 말이 사실이라면 왕비님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닐 테지요. 근심,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속을 태우는 일이나 우울한 마음을 뜻해요. 예시, 근심 걱정이 많아서 잠이 오지 않아요. 공주에 관한 터무니없는 소문은 빠르게 퍼져서 결국 온 나라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지요. 이런 상황에 알맞은 속담과 사자성어를 알아볼까요? 속담.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보기. 곰, 말, 백, 천.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리는 거리를 재는 단위로 1, 2가 약 0.4km예요. 천리는 약 400km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정도지요. 한 번 내뱉은 말은 발이 없어도 천리까지 퍼질 수 있다는 뜻이랍니다. 그만큼 소문은 무척 빨리 전달되기 때문에 늘 말조심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자성어. 아래 초성을 보고 설명에 맞는 사자성어를 적어보세요. 유언비어. 아무 근거 없는 소문이 널리 퍼지는 것. 흐를유, 말씀언, 날비, 말씀어. 터무니없는 말이 아무렇게나 흘러다니는 것을 뜻해요. 좋지 않은 소문이나 뜬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는 것을 말하지요. 사랑스러운 공주가 코딱지 공주라는 얼토당토한 소문이 퍼진 것처럼요.